네, 오늘 우리 6장 과표와 세액 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내용 정리 좀 하죠. 뭐 자세히는 못합니다. 우리 간단하게 보시고 문제 풀면서 조금 우리가 보완할 거 있으면 좀 보완하고 좀 자세히 설명할 건 설명하고 그렇게 진행하죠. 일단은 가볍게 좀 정리를 해보죠. 자, 과세 표준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에도 조금 대비를 해야 되니까 뭐 이론 위주로 하지만 계산 문제에도 대비하도록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과세 표준은 공급가액의 합계액이었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 공급가액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이거고요. 여기에 넣을 거냐 포함이죠. 여기 넣지 마라 불포함이죠. 미공제 여기서 빼지 말라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A예요. 얘가 여기 사업장입니다. 재화인데 인도되는 재화라 하죠. 그러면 요때 가액 요 시점이요. 인도 기준이죠. 그렇죠? 그럼 요때 요 가액이 우리 세법이 얘기하는 공급가액이고 요때 그 공급가액이 의미하는 바는 소비된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가액만큼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고요.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야 되고요. 10% 달러로 해서 넣어줘야 되고요. 예. 자, 그러면 요때 우리가 이제 요 가액, 뭐 합계액은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건데 첫 번째 공급가액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공급가액인데 이 공급가액은 우리가 이제 문제는 이 공급가액과 관련해서 대가를 금전외로 받았을 때 어떻게 볼 거냐 이겁니다. 자, 대가가 금전, 그다음에 금전외. 자, 금전일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 대가가 됩니다. 평가에 문제가 없죠? 또는 근데 얘는 법이 정한 순서를 따라가라는 거죠. 그렇죠? 법이 정한 순서를 따라가는데 공급 한시가다. 1순위가 얘가 줬는데 얘가 소비했어. 근데 얘가 거래징수에서 다리를 놓을 의무. 그게 거래징수 의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받으니 아니에요. 공급한 시가. 얘가 없으면 공급받은 시가예요. 그때는 공급받은 거에 대한 시가를 가지고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역산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소득세법상의 시가인데 뭐 핵심은 일단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입니다. 자, 우리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반드시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녀야 돼요. 짜고 칠만한 관계. 그러면 그 계산을 과세관청이 부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땐 공급가액을 거래가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가로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가액과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할 거냐? 가액, 세액, 불분명, 구분 표시가 안 돼 있다든지 그렇다면 이 가액에 부가세가 들어가 있는 걸로 보겠다. 따라서 공급 가액을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니까 요 가액에 부가세가 들어가 있는 걸로 보면 110분의 100을 곱하면 공급 가액이 뽑아져 나오는 거죠. 10은 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자, 그 다음에 소비대가로 보겠다. 네, 여기에 포함시키라는 거죠. 여기에 포함시켜라. 즉 과세 대상으로 보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포함이에요. 자, 포함은 이제 소비대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대가의 일부로 받는 거죠. 운송비 등 뭐 포장비라든지 뭐 이런 거죠. 보험료라든지 뭐 이런 거. 자, 소비대가로 보겠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뭐냐면 이것도 이제 소비대가로 보는 건데 바로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등이에요. 만약에 이게 소나타다. 그런데 개별 소비세 5% 과세되잖아요. 그래? 그럼 나 안 사. 뭐 개별 소비세까지 내고. 그럼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샀다는 건 소비에 대한 대가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피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자기가 감내한 거잖아요. 이 부분은. 자, 세 번째요. 포함인데 할부이자입니다. 뭐 장기 할부예요. 100개월 할부인데 할부이자를 80% 달라는데 그냥 알았어 살게. 지가 피할 수 있었는데 응했죠? 네. 포함임. 소비대가로 보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건 뭐 제3자 적립 마일리지예요. 제3자 적립 마일리지 결제액. 그냥
대가 수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적립한 마일리지 아니라 남의 적립 마일리지로 자기가 돈을 받는 거죠. 자, 이번에는 불포함이에요.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불포함임. 자, 이제 우리가 불포함은 소비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비대가가 아니니까 들어가면 안 돼요.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빼고요. 안 들어가 있으면 냅두면 불포함이에요. 그쵸? 얘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 있으면 빼고 안 들어가 있으면 냅두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환입, 매출 환입 얘기하는 거예요. 할인, 애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달 전 파손품이고 인도되기 전에, 즉 소비되기 전에 망가졌죠? 그 다음에 대가 수반이 없어요. 국고보조금이고요. 대가 수반이 없다는 건 소비대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번째. 자, 연체이자입니다. 얘는 할부이자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인도 시점에 우리가 다른 자한테도 안 받았고 얘가 B한테도 팔았는데 걔한테 안 받았고 C한테 팔았는데도 안 받았어. 근데 B는 제때 갚아서 연체이자를 못 받았는데 C는 제때 못 갚아서 걔한테 연체이자를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소비대가가 아니죠. 이 시점의 값어치가. 딴 놈 B는 냈잖아요. 따라서 얘는 금융비용이라는 거죠. 면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과합에 포함이 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연체이자 수령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갈까요? 다섯 번째. 이번에는 우리가 구분기재한 봉사료예요. 자, 우리 저술가나 작곡가나 이 밴드, 악사죠? 프리랜서입니다.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움직이면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입니다. 그런데 그 가액을 구분기재했다는 얘기는 뭐야? 면세가액이 드러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때는 불포함. 다만 구분기재 안 하면 포함.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자, 우리 여섯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불포함과 관련해서 회수 반환 조건이에요. 반환 조건. 이렇게 할까요? 부채입니다. 부채. 자,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의 보증금 쪽으로 받아놓은 게 있어요. 용기대금 등. 그러면 부채입니다. 이게 나중에 가져오면 돌려줘야 돼요. 보증금이라는 건 부채죠. 그러니까 이건 소비대가가 아닙니다. 자, 일곱 번째. 이번에는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값입니다. 제가 임가공업자인데 에이스 침대가 500억 상당의 원목과 스프링을 보내줘요. 제가 조립하고 5억 받습니다. 그럼 제 과표는 5억이에요. 505억이 아니라. 따라서 저는 공급자죠. 가공해주고 돈 받는 거니까. 자, 에이스 침대, 즉 공급 받는 자 부담 원자재 값은 그러니까 소비대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과표 포함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자기적립 마일리지 결제액이죠. 자, 자기적립 마일리지 결제액 등. 자, 불포함이다. 자, 이제 네 번째예요. 이때 소비된 값어치가 정해졌어요. 그런데 이후에 발생했다 해서 빼지 마라. 이게 미공제입니다. 자, 빼지 마라. 자, 첫 번째 대손금이죠. 두 번째 장려금이죠. 세 번째 하자보증금이죠. 그런데 자, 장려금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물품으로 준 거예요. 소비대가죠? 그럼 걔는 사업상 징계로 때립니다. 단 장려품 물건으로 준 거예요. 장려금 쪽으로 품으로 준 겁니다. 그러면 장려품은 과세입니다. 사업상 징계죠. 엄밀히 꼼꼼하게 따져보면 사업상 징계다. 거래처에 공짜로 줬다는 거죠. 사업상 징계. 자, 요게 지금 우리가 공급가액과 관련해서 지금 공급가액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 포함, 불포함, 미공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포함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미공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얘는 포함한다. 공급가액은 뭐 그런 거고요. 자,